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하나씩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먼저 2차 방정식 작성이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리고 알파, 베타를 갖다가 두 근으로 갖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사실은 너무 쉽지. 우리 앞쪽에서 이미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여러 개 풀어봐서 알잖아. 하면은 두 1차식의 곱은 0 이런 꼴이 되면서 얘가 두근이라는 것은 이놈이 뭐야? 각각을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들이었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x-알파 이렇게 했을 것이고 x-베타 이렇게 했겠지. 이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리고 알파, 베타를 두고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상당히 쉽지.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방정식을 작성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겠어? 이 식을 전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어떻게 돼? x제곱. 선생님 좀 빠르게 전개해보면은, 자,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x, 얘는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해보면은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까? 귀찮다면 암기를 안 해줘도 되겠지만, 귀향하는 김에 자, 굳이 귀향하는 김에 여기까지 암기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얘만 갖고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치? 그렇다면 좀 부담스럽다면 요거는 꼭 해야 돼. 근데 자, 요게 좀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근데 그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꼴도 좀 암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 베타 두 근인 2차 방정식 작성하라 라고 하면은, 자, 그냥 바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는데, 그걸 갖다 전개식 형태로 작성해 본다면 바로 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근이 주었을 때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자, c가 이렇게 돼. 이런 2차식인데 얘를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무슨 뭐 대각선 공식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대각선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데 대각선 공식을 썼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못 찾겠어 도저히. 그치? 왜 그러냐? 근의 꼴이 너무 꼴배기 싫은 이상한 꼴이었던 거야. 뭐냐면은 막 그 근에 막 루트가 들어간 이런 희한한 형태였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그치?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 이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누굴 구해?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해버리는 거야. 되겠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 요 놈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지. x-알파, x-베타는 0.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말이야, 자, 둘이 똑같다가 볼 수는 없지. 왜?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a짜리니까, 여기다가 a만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한 거냐? 다른 게 아니고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것처럼 이 식과 요 식이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요 식이 얘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게 대각선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얘를 어떻게 돼? 자, 근의 공식에서 알파, 베타를 갖다 구한 다음에 얘를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니?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A 한 다음에 X-알파, X-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겠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내용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꼼꼼하게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넘어갈게. 자, 쉬우니까.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해. 내용 하나가 더 남았어. 그치? 자, 정리해 보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마지막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얘기인데, 자, 사실 교육과정 안에 얘가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상당히 좀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 내용도 좀 공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되겠니?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요 개수가, 이 A, B, C라는 개수가 유리수야, 전부 다. 유리수인데, 응? 유리수인데, 한 근이 이렇게, 응? 한 근이 우리가,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는 무리근이 이렇게, 주어지게 돼. 그치? 응? 이렇게 무리수인 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한 근이 이거면은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P-Q 루트 M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야기야. 무슨 근? 켤레근 이야기라고. 켤레근. 자, 켤레수가 뭔지 이미 앞쪽에서 많이 설명했지. 켤레수라는 것은 한짝의 수. 한짝의 수 뭐야? 가운데가 플러스, 가운데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반대인 두 수. 걔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맞아? 켤레수의 특징이 뭐였었지? 우리 복습도 할 겸 합 내지는 차 내지는 곱이 연산이 간단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쁘게 켤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었지. 그치?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에서도 자,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켤레근이 이런 무리수인 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개수가 유리수가 된다면은 무조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무리수인 근 형태, 딱 이런 모양의 무리수인 근 형태가 나온다면은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이런 켤레근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치? 이게 바로 켤레근의 성질이야.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볼 텐데, 자, 이럴 수도 있어. 자, 그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을, 얘 개수가 유리수인데 P 플러스 Q 루트 M을 한 근으로 갖는다가 아니고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한 근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 켤레근은 이렇게 플러스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한 짝의 형태. 그치? 반드시 우리가 켤레근의 부호는 뿔마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게 뭐야? 이 무리수 있지. 요 앞쪽에 있을 때 그놈의 부호가 엇갈리는 이런 켤레근 형태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꼴이 될 거라고. 그치?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를 좀 분리해 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될 텐데, a, b, c가 유리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얘도 유리수가 되지 않겠니? 그치? 되겠어? 그리고 요 루트꼴 연산해 보면은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B, C가 유리수인 근 형태를 갖다 근해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생긴 모양이 유리수 부분 더하기 무리수 부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놈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되겠어?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 A, B, C가 개수가 유리수라면은 우리가 한 근이 이렇게 무리근 형태였다면 나머지 한 근도 무리근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부호는 뿔마 형태가 엇갈리는 켤레근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되겠지? 과정에 들어온 얘기라 볼 수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정말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거야. 되겠니? 그치? 그래서 선생님, 이 교과 과정 안에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 안 됩니까? 돼, 이런 문제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혈내건을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풉니까? 그때는 별거 없지. 방정식 이게 한근이 주어졌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걸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는 없지만, 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지? 훨씬 간단해.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지?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되겠지? 꼼꼼하게만 개념 공부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야. 얘 이해했으면 얘는 끝난 거야. 이번엔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야. 저 A, B, C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한근이 P 플러스 Q I라고 이렇게 한근이 만들어져 버렸어. 되겠어? 그렇다면 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P-QI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되겠어? 자, P 플러스 QI를 한근을 간다면은 나머지 한근은 P-QI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치? 얘도 혈내근이 존재한다. 그치? 자, 이건 유리수일 때, 무리근일 때 나머지 혈내근 생기는 거고, 자, 실수일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혈내근이 존재한다. 알겠지? 되겠어? 되겠니? 똑같은 내용이야. 그치? 자,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또 어떻게? 만약에 한근이 P-QI라는 이런 근이었다면은 여기는 역시 혈내근 P 플러스 QI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유는 얘랑 똑같아. 알겠어? 되겠지? 되는 거 맞니? 그치? 되겠지. 별거 없죠? 자, 아무튼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만 해주면 돼. 되겠니? 자, 일단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요까지만 설명을 할게.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안 풀 수도 있다. 어떻게? 그냥, 어떻게? 혈내근 내용을 몰라도 우리는 대입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얘를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야.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하겠습니다.